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 생리통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기전부터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이 생기는 기전은 일단 우리 자궁 내막은 임신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자궁 더 이상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면 이제 자궁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자궁에 허혈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기전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이제 일반에 비해서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보통은 생리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일단은 생리통이 왜 나타나는지 발생 기전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생리통이 그냥 뭐 단발성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인지 아니면 혹시 또 내가 다른 병을 앓고 있지 않은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생리통 또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분 같으신 경우에 지금 생리통의 양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생리통이 계속 생리 기간 내내 계속 심하고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발성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원발성 생리통은 자궁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궁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자궁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의 통증은 월경 시작 전에 그리고 많이 가도 월경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말 많이 가면 3일 정도까지 통증이 있는 정도 그리고 나선 좋아지고 그리고 젊은 여성한테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성 생리통,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내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등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누르고 있거나 이러면서 통증이 좀 더 심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거나 해도 완화되지 않고 왜 생리 때 왜 회사 출근도 못하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그렇죠.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여기에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초경 이후에 보통 한 수년 정도 지나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차성 생리통에 해당하실 경우가 많고 특히 뭐 덩어리혈이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자궁 성근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진은 사실은 검사를 좀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속발성 생리통을 그러면 유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여성 호르몬과 이런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면 될수록 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질환들은 보통은 증상이 없어지는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뭐 6cm, 7cm, 8cm여도 폐경이 되고 나면 사이즈가 완전히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을 보면 만약에 보통은 과도한 내막이 증식을 해서 정상적인 자궁이라면 이제 그 내막 조직은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데 자궁 내막증은 내막 조직이 다른 데 가서 붙어 있게 되는 거고요.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자궁 근육 내에 들어가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자궁 내 무록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양성 혹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희가 이제 자궁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건강검진 때 하면 대부분 많이 이제 뭐 한 두세 개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거나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크게 증상이 없으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런 과도한 내막 증식이 되면서 생리통을 심하게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이제 자궁출혈을 야기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이런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질환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 요즘 추세에 있다고 보시게 됩니다. 네, 뭐 과도한 내막 증식과 함께 통증, 출혈을 동반하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2차성 생리통, 자궁 성근종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정 원장님, 내가 1차성 생리통인지 2차성 생리통인지 좀 알아보려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기침한다 그래서 무조건 폐를 찍어보질 않고요. 우리가 허리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찍어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일단 한의원 같은 이제 근처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내가 생리통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증상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얼추 구별이 됩니다. 이게 생리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궁에 쥐가 나는 거랑 똑같은 증상이고 유병률 자체를 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이제 통계를 낸 자료들을 보면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인 불명으로 생리통이 쭉 있었던 거고요. 원인 불명의 생리통은 나중에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고 여기서 2차성 생리통이라고 돼 있는 부분만 우리가 원인이 있다고 판별을 하는 그런 쪽의 생리통입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10명이 오면 1명만 근종이나 성근종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9명은 아무 증상이 없고 아무 검사 결과가 없고 대부분 자궁 근육이 허약하고 순환이 잘 안 돼서 차가워져서 발생을 하는 원인 불명의 생리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고요. 이럴 때 그러면 2차성 생리통으로 증상이 있으면 아까 전은주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출혈 자체가 이제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생리대가 아닐 때라도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출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 듣고 설명해 주시고 또 문제가 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시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을 보면은 보통의 생리통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약을 먹어도 약효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생리통이 있을 때 이제 처음에 보통 산부인과에 많이 가죠. 산부인과에 많이 가면 1차적으로 처방을 하는 건 진통제입니다.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경우에 이걸 먹고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산부인과에서 2차적으로는 이제 경구피임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저희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실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피임약 먹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피임약 먹어도 되나요?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요? 이런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플러스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이제 배합이 돼 있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처방하는 모든 산부인과 질환에는 피임약 처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혈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월경 주기가 안 맞고 생리를 그때 제때 안 한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심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 피임약을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얘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소염진통제 처방을 하고 효과가 없을 때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고 얘의 가벼운 부작용은 두통, 오심, 현운, 유방통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이렇게 또 진료하면서 보면 경구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리주기가 안 맞아서 피임약을 먹었어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 10kg가 쪘어요, 20kg가 쪘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비만 다이어트 치료를 하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정상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없으셨던 분들보다 오히려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드물지만 혈전이 생기면서 혈전이 심장에 가서 막으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고요. 뇌에 가서 막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피임약,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사정윤 원장님, 주로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 많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한방 치료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줄여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쪽을 안정시키는 방법, 어혈을 제거하는 법, 주변 혈류를 개선하는 법, 자궁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쉽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근육이나 이런 쪽을 풀어주는 방법이 제일 좀 만만합니다. 예, 제일 만나보기 쉽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 주자는 침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 혈자리 쪽에 침을 놓게 되면 이게 리모컨처럼 머리 쪽으로 갔다가 자율신경계 이쪽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부항치료나 이런 것들도 복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생리통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안쪽에 있는 자궁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바깥쪽 근육들을 쭉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어떤 뜸 치료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요. 자율신경이나 우리 몸이 좀 안정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특히 안쪽에 있는 생리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궁이 혈액을 짜내면서 쥐가 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얘가 편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 일단은 가장 먼저 택할 수 있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함께 또 한약 처방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로 어떤 한약재를 많이 포함돼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제일 유명한 약재들은 어혈을 이제 제거를 하는 한약들이 되죠.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스트레스 쪽으로 이제 연관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복령이나 향부자 같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한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수유나 구판 같이 호르몬 쪽을 안정시켜서 내가 생리가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한약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어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얘기를 들어보면 어혈이 있다, 자궁에 어혈이 있어서 이걸 밖으로 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약 치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어혈은 이제 노폐물이나 자궁 내막 상태가 이제 좋지 않은 상태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단삼이나 목단피와 같은 좀 일반적인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익히 듣는 당귀나 이런 약재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완고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나왔었던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해서 자궁의 덩어리나 혹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걸 깨서 빼야 되는데 일반적인 약재만으로는 이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능이나 봉출, 폐장, 그리고 건칠 이런 약재들을 직접 달여서 먹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약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입기 쪽으로 이렇게 빼서 침과 약의 효과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안쪽으로 주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잘 배출이 됩니다. 이 외에도 주변 혈류들을 개선하거나 자궁의 어떤 근육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를 내 몸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하게 되는 게 한방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가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정희 원장님, 그런데 이 생리통은 우리나라 여성들만 겪는 증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분들이 생리통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맞아요.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행해지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치료들은 뭐 거의 뭐 다 비슷할 텐데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본, 우리나라랑 아주 가까운 이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한약을 쓰는 사람이 없고 침을 놓는 침구사만 있고 그 한약을 의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양약이 잘 듣겠다. 아, 요거는 한약이 잘 듣겠다.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생리통 쪽 부분에서 그 한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계지복령환이나 이런 약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일본의 한약 제제들을 이제 구해서 그런 것들을 진통제처럼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는 자궁의 어떤 이제 부어 있는 정도, 크기 이런 것들을 본 건데요. 그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내가 아픈 것도 잘 보지만 어떤 근종이나 이런 게 있고 자궁이 부어 있고 커져 있으면 많이 안 좋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양약이나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보다 한약인 계지복령환이라고 하는 약을 잘 사용했을 때 생리통이 잘 줄고 자궁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유명한 나라는 중국하고 대만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생리통은 이미 한방 치료로 잘 될 수 있다고 이미 결론이 끝났고 그 말고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같이 좀 심각한 질환들 같은 경우에도 잘 치료가 되는지 좀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재 중에서 근종이나 이런 걸 녹여서 밖으로 빼주는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약보다 한약을 같이 사용했을 때 근종이 더 잘 치료가 되고 한약만 사용했을 때에도 충분히 용량을 올려서 사용하면 양약만큼이나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이유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부작용들도 한약재가 잘 막아줄 수 있다는 좋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3,000명 이상을 가지고 한 실험 결과고요.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연구 결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16,000명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12,000명이 한방 치료를 받았는데 한방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8명이 수술을 하고요.
한방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생리통이나 이런 게 진행이 돼서 근종이나 성근증이 됐을 때 100명 중에 46명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가 수술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치료를 하고 자궁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들이 참 많습니다. 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의 공통된 고민, 이 생리통, 실제로 뭐 해외에서도 한방 치료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양약에 의존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국내에서는 또 생리통으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의 어머님들을 보시면 아이를 한번 출산하고 나면 이 생리통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도 좀 실제로 듣긴 들었는데 전은주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실일까요, 거짓일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논문을 찾아봐도 나오는 건데요. 출산을 하고 나면 확실히 생리통의 증상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생리통이 발생하는 기전이나 우리 여성의 몸이 굉장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여성 호르몬과 또 통증 제어 물질과 면역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 여성 질환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도 가설이 한 2가지 정도 유력한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아까 생리통을 유발하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 줄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생리통 유발하는 물질 자체가 분비가 줄면서 이제 생리통이 줄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신경 통증을 느끼는 그 통증 세포가 이제 더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증을 더 자극을 전달을 뇌까지 못하면서 줄은 게 아닌가 이렇게 유력한 가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서 동시에 어혈도 같이 많이 빠지게 되고 우리가 오로가 빠지는 기간도 있고 하면서 어혈이 출산을 통해서 많이 제거가 되면서 한의학적으로 말씀을 표현을 하자면 생리통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혈도 많이 제거를 되면서 이렇게 생리통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네. 거짓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뭐 속설로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이 밖에 평상시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하면 생리통을 완화될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일단 이제 생리통이 있으면 이제 한의원에 가거나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어른들도 자궁이 허해서 그래, 자궁이 차서 그래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생리통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자체가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음료나 음식 자체를 따뜻하게 많이 먹고 마찬가지로 내 몸의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아까 제가 우리 지금 여성 호르몬이 아까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이상하게 더 분비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생리대 대신에 면생리대 이용하고 이건 얼마 작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생리대 그렇죠. 전량 회수되고 이런 것들이 되고 또 하나는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물병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유리 물병 이런 거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것들도 너무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된 세제 대신에 유기농 세제 같은 거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유기농 위주로 먹거나 하시면 특히 생리통이 심한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앞서 이렇게 따뜻한 음료나 차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 차를 마시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차는 그러니까 약재로 비유를 하자면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고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차들을 위주로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차가 이제 쑥은 원래 우리가 쑥뜸으로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쑥차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강차 이런 것도 우리 몸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귀나 석류 같은 당귀차나 석류차 이런 것들은 우리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고 자궁에 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차 복용을 실제 꾸준히 평상시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궁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정윤 원장님, 그렇다면 핫팩이나 뭐 자훈 같은 요법도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생리통이 있을 때 핫팩을 이제 사용을 하면 생리혈이 좀 더 빠르게 배출이 돼서 통증을 줄여주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 자체가 자궁 쪽은 혈류가 굉장히 많이 얼기설기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그림 쪽을 보시면 이게 자궁 쪽에서 되게 혈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그쪽으로 혈관이 많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막혀도 그쪽 끝부분에서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 될 때 이런 통증들이 더 심해지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이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것들, 온열 자극들이 굉장히 좋고요. 핫팩도 좋고, 뜸도 좋고, 좌훈도 좋고 다른 온열요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는 이게 따뜻해지면 자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골반이라고 하는 방이 있으면 그 안이 너무 추워서 안에 살고 있는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방이 따뜻해지면 일꾼들이 일을 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궁이 좋아지고 튼튼해지면서 생리통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고요.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폐가 차가우면 콧물이 나오듯이 자궁이 차면 질염이 생기거나 안 그럼 냉대화가 이제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호전이 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변을 보거나 이런 부분이 나아져서 밤에 소변을 보러 가시거나 방광염이 잘 걸리거나 요실금이 있는 분들도 같이 나아질 수 있고 대변을 잘 못 보고 잔변감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같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 대구 가는 길이 막혔는데 부산까지 잘 통하진 않겠죠. 그래서 골반 주변에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심장에서 골반까지 안 되니까 더 아래쪽에 있는 발까지도 순환이 안 돼서 발이 차가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수족냉증까지도 같이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게 한방의 어떤 매력적인 어떤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